2017년 8월 어느 오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위치한 시장에 동생과 들른 15세 소녀 라니아. 그런데 잠시 후 시장은 비명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기 사람 손목이 떨어져 나갔잖아. 얼른 경찰을 불러. 손목이 떨어져 나갔다고요? 손목을 누가 잘랐어? 라니아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 손목이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우, 야, 손목을 왜 잘라?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왜? 소녀를 공격한 사람은 스토커 비노드 차우라지아. 그는 평소 라니아를 쫓아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스토커 비노드는 거절 의사를 밝힌 라니아의 근처를 맴돌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미성년자인 라니아를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고작 15세밖에 안 되는 어린 라니아는 몇 달 동안 비노드의 스토킹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고요. 제대로 외출도 하지 못하며 비노드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벌써부터 화가 난다 진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힘없는 미성년자가 저렇게. 한동안 비노드를 피해 다녔던 라니아. 그런데 시장에 나들이에 나섰다 그만 비노드의 눈에 띄고 만 것입니다. 그날도 비노드가 일방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자 라니아는 거절. 이에 격분한 비노드는 근처 가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라니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낮에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스토킹 범죄에 경악했습니다. 아 정말 무섭다. 아니 근데 네. 사람 많으면 사실 목격자도 있고 주변에 그걸 막아줄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네. 저렇게 손목을 절단하게 그냥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에 지금 말씀 못 읽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못 도와주면 이제 법에 도움이라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인도에도 스토킹 관련 법이 존재는 합니다. 스토킹 범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이 부과됩니다만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평균 55분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 하지만 신고율은 턱없이 낮다고 하는데요. 어린 라니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스토커를 피해 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토커 범죄에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영국 레스터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다니엘 로타리오와 케이티 렁.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평소 질투, 집착이 심했던 케이티. 다니엘이 이성과 간단한 안부 인사만 주고받아도 예민했고요. 심지어 SNS 당장 지워. 나 말고 딴 여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날 사랑한다면 내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사사건건 간섭하는 건 물론 무리한 요구까지. 이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던 다니엘은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뭐 질투야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감성이긴 하지만 저건 선을 넘네요.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라고 강요를 합니까? 집착이고 소유욕이지 저건. 문제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케이티와 말다툼을 하고 잠자리에 든 다니엘. 그런데 시큼한 맛을 느낌과 동시에 두 눈이 흐릿해졌고요. 다니엘은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몸부림쳤는데요. 알고 보니 연인 케이티가 다니엘에게 앙심을 품고 곤히 자고 있던 그에게 황산을 뿌렸던 겁니다. 저거 다 녹아서 불탄 거고. 이 사건으로 6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다니엘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미 시력을 잃고 신체의 3분의 1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케이티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했던 건요. 이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악마네. 그녀는 5개월 전에 황산을 미리 구매했고요. 아 정말. 틈을 보다가 사건 당일 소세지에 황산을 붓는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아, 이거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 외계 악마가 온 것 같아, 진짜. 나 이거 사람으로 안 봐. 이게 이런 뭐야?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겠어요.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만났을 거 아니야. 결국 케이티는 살인 미수 혐의로 최소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와. 케이티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심 아래 가여운 희생양이 된 다니엘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을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영국 데번주 엑셔터시로 이사온 여성 헬렌 피어슨.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헬렌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니, 내 자전거가 왜 여기 버려져 있지? 자전거 타이어가 망가진 채로 발견.
그리고 며칠 뒤엔 집 자물쇠가 망가져 있었는데요. 도둑 들었나 보네. 아니면 이분이 새로 이사 왔다 그랬으니까 어. 그 집에 먼저 살던 사람에게 원한을 가진 아,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 근데 잘못된 타겟으로 그렇지. 새 주인 온지 모르고. 자, 겁이 난 헬렌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진 않았고요. 그 사이에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헬렌의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공격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구만. 비명을 지르려나?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헬렌 앞으로 익명의 편지를 발송, 심지어 집 근처 길바닥에 죽어라 헬렌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적어놓기도 했는데요. 다이 헬렌 다이. 왜 저래? 뭐 원한이 있어요? 이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이건 원한이 있는 건데. 자, 그렇게 장장 5년이 흐르고 2013년 10월 결국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외출한 헬렌을 덮친 한 남성. 그는 흉기로 헬렌의 목과 등 얼굴을 무려 8차례나 찔렀는데 어머머. 정말 다행히도 목격자가 남성을 제압. 헬렌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목격자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네. 그렇죠. 진짜로.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의 정체는 조 윌리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저 여자는 내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다고요. 전 남자친구예요 그러면? 아 어쨌든 간에 전 남편이 전 남친이든 간에 이별을 했으면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 헬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한 행동들이었다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뭐야 관계가 없어? 조는 전 남자친구도 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그럼? 뭐야? 사실 조는 헬렌이 이사 온 아파트의 이웃집 남성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헬렌을 마주칠 때마다 어? 날 보고 웃으며 인사하네. 나한테 관심 있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면 좋아하겠지? 결혼하면은 우리 집을 팔고 저 헬렌 집에서 살까? 뭐야 한 번 웃었더니 결혼하고 집 파는 것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헬렌에게 푹 빠졌고요. 혼자만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렌, 주말에 나랑 공연 보러 갈래요? 어머 주말에 약속 있는데 미안해요. 이 한 번의 거절이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어? 데이트를 거절한 헬렌에게 배신감을 느낀 조는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 무려 5년 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다 결국 살해 시도까지 한 겁니다. 아니 이러니 애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웃으면서 얘기해라라고 가르칠 수 있겠냐고.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헬렌은 스토킹을 당하는 동안 무려 125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던 건데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고요. 5년의 지독한 스토킹은 상처만을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동네 경찰은 직무유기로 처벌 안 받았답니까? 좀 미리미리 수사를 잘했다면 이런 일까지는 그럼요. 없었겠죠.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에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에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대만.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20대 여성 정 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온 한 남자. 어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 차에 태워 잘 보내드렸어요. 사고가 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죠? 그죠? 사고 목격자일 수 있겠네요. 고마운 분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잠시 뒤 정 씨는 병원이 아니라 인근 폐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뭐야?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이게도 목격자라던 50대 남성 황둥밍은 사실 은인이 아닌 뺑소니 가해자였습니다. 뭐? 뺑소니 해놓고 죽인 거야? 와, 그럼 목격자 행세를 한 거네.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평소 정 씨를 괴롭혀온 스토커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21년 2월 스토커 황둥밍은 정 씨가 일하는 휴대폰 가게를 찾았는데요. 아휴. 그곳에서 그는 친절한 정 씨에게 반해 그날부터 추잡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둥밍은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하기 일수, 그리고 가정이 있는 정 씨가 분명히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퇴근길을 미행하거나 불쑥불쑥 나타나 스토킹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지인에게서 차를 빌린 스토커 황둥밍은 오토바이로 퇴근하는 정 씨를 미행,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켰고요. 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정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납치, 추악하게도 폐가에 데려가 추행한 뒤 결박한 채 유기했고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던 정 씨는 차디찬 바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스토커 황둥민은 뻔뻔하게도 경찰서로 찾아가 가짜 목격자 행세,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인간 말종짓을 벌였는데요. 말종이네 말종. 하지만 결국 경찰 조사로 그의 스토커 짓이 여과 없이 드러났고요. 그는 살인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 자신의 스토킹 범죄를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그는 현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 정씨 스토킹 사건을 계기로 대만 내에서 스토커 관련 법 마련의 목소리와 비난이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뒤늦게 스토커 처벌법을 제정, 올해 6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커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는데요. 더 이상 아무 잘못도 없는 이들이 자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